동탄은 수도권 남부의 중심지이자 우리나라 중부의 핵심지 역할을 하는 입지입니다. 동탄은 서울, 수도권과 평택, 천안, 대전과 세종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동탄의 부동산, 정확히는 동탄의 아파트 가격이 왜 최근 3억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지, 왜 최소한 올해까지는 가격이 계속해서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동탄 2신도시의 하락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 2신도시는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탄의 중심지, 동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파트 역시 최소 2억에서 3억 이상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탄 2신도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동탄의 중심지는 SRT 동탄역 인근의 아파트와 동탄 호수공원 인근의 아파트입니다. 먼저 SRT 동탄역 인근의 아파트는 북쪽으로는 서울, 남쪽으로는 평택과 천안, 대전으로의 뛰어난 교통망,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GTX-A 노선을 통해서 개선되는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가장 큰 장점인 입지입니다. 그리고 동탄 호수공원 인근도 동탄 내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입지인데요. 동탄 호수공원 인근은 아파트에서 탁 트인 동탄 호수공원 전망이 가능한 영구뷰가 가장 큰 장점인 입지입니다. 신축 아파트와 신도시라는 쾌적한 생활 환경에 집 거실에서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므로 동탄 2신도시 내에서 인기가 매우 많은 입지입니다. 동탄이 하락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신도시의 형성 과정을 우선 이해하여야 합니다. 동탄 2신도시는 2기 신도시로 선정된 이후 토지 매입과 구획 정비 등이 이루어진 이후 2010년대 초반부터 아파트가 분양되었습니다. 동탄 2신도시 내에 가장 빨랐던 동탄의 시범 아파트의 경우는 2012년쯤에 분양을 한 후 2014년, 2015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새 아파트 분양과 입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거주 인구는 약 26만 명입니다. 동탄 2신도시는 약 30만 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지어진 신도시이기 때문에 인구는 이제 거의 모두 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 30만 명, 10만 세대급 새 아파트는 한 번에 모두 실수요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신도시가 처음 형성될 때에는 주변에 마을버스도 없고 광역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이마트와 같은 상가도 없고 학교와 학원도 아직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신도시에 첫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시기에는 말 그대로 아파트 몇 동만 덩그러니 있고 주변에는 아직도 허허벌판에 밤에는 깜깜하고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는 수준입니다. 다른 아파트들 공사장만 펼쳐져 있는 곳이 신도시의 첫 모습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런 벌판에 있는 아파트를 선뜻 매수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들어와서 거주를 한다고 하여도 갈 만한 마트도 없고 아이들을 보낼 만한 학교도 멀고 방과 후에 보낼 만한 학원과도 마땅히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시의 생활 편의시설은 신도시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5년, 10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바로 이 아파트 바로 옆은 허허벌판인 곳에 실수요는 아직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도시가 처음 형성될 때에는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신도시가 처음 입주할 때에는 당장은 들어가 살기에는 많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발전할 신도시와 신도시가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진입하는 투자자가 더 많습니다. 신도시의 첫 입주 시기에는 아직 생활 편의시설과 대중교통, 학군과 상권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러한 신도시를 선뜻 매수하지는 않는 실수요가 존재하면서 동시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실수요자는 전세로 거주하고 투자자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도시의 학군과 상권, 대중교통과 일자리 등이 점점 더 갖추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쾌적하게 살만한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의 전반 모습이 갖추어지면 실수요도 전월세 등의 임차보다는
어차피 살 거 집을 매수해서 거주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전체적인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정리하면 신도시의 첫 모습은 살만한 도시 생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때 실수요는 전월세 등의 임차로 살고 투자자는 미래에 도시 모습이 갖추어질 때까지 가격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을 기대하며 전월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도시의 허허벌판이 상권과 학원과 대중교통과 일자리 등으로 채워지면 그때 매수 수요가 늘어나면서 계단식으로 점차 가격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기 신도시인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현상이며 불과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2기 신도시에서도 동일한 가격의 변화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동탄의 경우도 도시의 발전 자체는 차분하게 계획에 맞추어 진행 중이지만 도시의 발전 과정에 비해 가격이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큽니다. 지난 2년, 3년간 공급 부족이라는 우려로 인해서 투자 수요와 실수요에 불이 붙으면서 전국에 영끌 매수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이 붙은 매수 수요가 아직도 대중교통이 온전히 들어오지 않고 아직도 항공과 상권이 온전하게 형성되기 전인 동탄 2신도시까지 붙으면서 동탄의 현재 가치 대비 가격이 과도하게 오른 것이 지난 2년, 3년간의 현상이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지난 2년, 3년간 부동산 폭등장에서 매수 수요에 불이 붙으면서 동탄의 현재 가치 대비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던 것이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면서 과도하게 올랐던 가격이 다시 바람이 빠지면서 현재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 하락이 아니라 가격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탄의 현재 가치 대비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사실은 전세가를 보면 알 수 있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인 전세가율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 동탄의 전세가율은 60%에서 7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전세가는 그대로인데 매매가가 과도하게 오르면서 2022년 현재 동탄의 전세가율은 40%에서 50%를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동탄의 아파트들이 2억에서 3억 정도 가격 조정을 보였지만 아직도 전세가율은 40%, 50% 수준입니다. 따라서 전세가율만 볼 때 동탄의 현재 호가는 아직도 비싸 보이는 수준이며 앞으로도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계속해서 가격 조정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탄 2신도시는 최소한 올해 말, 길게는 내년 2분기까지도 가격 조정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 분석이 틀린다면 만일 올해 말 혹은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가격 반등이 일어난다면 그 반등을 만들어낼 요소는 첫 번째는 금리, 두 번째는 정책 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3년간 유례 없는 수준으로 이어졌던 양적 완화에 의한 인플레이션,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당분간은 계속해서 금리가 오를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시장 내 현금 유동성이 줄어들고 대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여 투자 수요와 실수요를 아울러 부동산의 전체 매수 수요도 급격히 감소하며 매매가 하락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금리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이 정도 수준에서 동결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해지거나 혹은 금리가 오히려 다시 하락하게 된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아우르는 부동산 매수 수요를 다시 자극하면서 하락 분위기를 반대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당분간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분위기를 상승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정책 규제입니다. 현재는 아파트 가격대별 대출 제한이 있고 2주택, 3주택 매수 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등의 무겁고 촘촘한 부동산 관련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매수 수요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근 언급에서도 볼 수 있듯 당분간 정부가 이러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경기 침체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련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면 이것은 앞선 금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를 자극하여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혹은 하락세가 반전되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인지 그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금리와 정책 규제 방향을 지속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서 좋은 청약 기회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묻지마 청약은 안 됩니다. 청약 단지에 대한 분석이 없는 묻지마 청약은 미분양과 할인 분양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청약 단지의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지, 주변 시세는 어떤지, 분양가가 비싸지는 않은지, 대단지인지, 브랜드 아파트인지 등을 잘 분석한 후에 필요할 때 청약을 하는 것이 현재 시점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청약 기회가 보인다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지, 청약 기회를 엿볼 만한 담지는 없는지 계속해서 소식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